21번입니다. 서로 가까이 나란히 있는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각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서로 가까이 나란히다라는 말은 바로 평행한 두 도체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평행한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평행하는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 F는요, 2파이 R분의 뮤0 곱하기 I1 곱하기 I2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뮤0라는 값이 얼마였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풀어보면은 2파이 R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곱하기 I2다. 요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할 수 있냐면은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2하고 4하고 약분되고 파이하고 약분되다 보니까 심 F는 뭐만 남냐면은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값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냐면 심이 물어봤어요. 심은 흡입력이 있었고 반발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는 흡입력과 반발력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흡입력은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었고요. 전류가 다른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봐 주시면 이제 답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반대 방향,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뭐가 작용하냐? 반발력이 작용한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다른 방향이라는 말이 어떤 글자로도 나올 수 있냐면은 완복이다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은 완복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러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왕복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른 방향이니까 반발력이 작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R1, R2, R3의 저항을 3개로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값은, 직렬 접속일 때는 저항값을 다 더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3개가 몇 개가 됐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R 토탈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요게 다 받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다 더한 거 찾아주니까 답은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등전인면과 전기력선의 교차관계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등전인면과 전기력선은 직교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입니다. 요걸 찾아주시면은 답은 1번입니다. 24번입니다.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 F식으로 오른 것은, 자극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력입니다. 힘은. 그러면은 클롱의 법칙입니다. 자기력을 물어보면은 클롱의 법칙이고요. 여기서 클롱의 법칙은 자기력은 두 자하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게 바로 클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클롱의 법칙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 요렇게 나오고요. 이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냐?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로도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공식으로 물어보면은 요 두 개를 물어볼 수 있고요.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공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를 찾아주시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공기 중에서 자손 밀도 위에버 퍼 제곱미터의 편등자계 내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길이 60cm의 직선 도체를 자계 방향에 대하여 60도의 각을 이루도록 놓았을 때 이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로만 나왔을 때는. 왜? 우리는 뭐로 외우고 있으니까요?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니까요. 공식은 근데 뭐예요? 기호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기호로 우리가 기호를 좀 헷갈릴 때는 기호를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 밀도는 B고요. 그리고 자개의 5A의 전류는 I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이고요. 그리고 각도는 세타입니다. 자손 밀도 B, 전류 I, 길이 L, 각도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희 요점 정리에서 다뤘던 거예요. 요점 정리에서 뭘 다뤘었냐? 심 F는 B, I, L, 사인 세타다. 요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게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B는 얼마가 주어졌냐? 2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전류구는 얼마가 주어졌냐? 5A가 주어졌고요. 길이 L은 60cm래요. 근데 우리 전기에서의 길이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60cm를 미터로 바꿔주니까 0.6m가 되고요. 곱하기 사인 각도 60도 요렇게 집어넣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 5.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6번입니다.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이 60W인 저항에 30A를 흘리면 전력은 몇 W가 되는가?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저희 전력 P는 VI가 있었고요. 우리는 이 V를 풀었으면은 I 제곱 R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전류를 풀었으면은 R분의 V 제곱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뭐에 저희가 대입을 해야 돼요? 문제는 전류와 저항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전압이니까 지금 못 써먹어요. 얘도 전압이니까 못 써먹어요. 그럼 지금 저희가 써먹을 거는 전류와 저항인 I제곱 R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는 20A의 전류를 흘렀을 때 전류가 20일 때는 20의 제곱이 흘렀을 때는 이 전력이 60W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항 20의 제곱에 어떠한 저항을 곱했을 때는 60W가 나왔대요. 근데 저항은 안 바뀌었는데 뭐만 바뀐 거예요? 여기에 저항은 그대로 두고 내가 30의 제곱의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가 나올 거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뭘 구하셔야 돼요? 저항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항값부터 구해 주셔야 돼요. 저항값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값을 구해 보면은 P는 I제곱 R일 때 이제 저항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항 R은 I제곱분의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값은 I제곱분의 P니까 이제 대입해주면 됩니다. 전류가 20의 제곱분의
전력 P는 지금 60W, 60. 얘를 계산했을 때 저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줄 때 얼마의 저항값이 나오냐? 그 나온 저항값에다가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 나온 저항값에다가 곱하기 30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전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은 135W가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답은 135, 3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임피던스는 절대값으로 물어지지 않고 그냥 임피던스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도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졌어요. 8 플러스 J6이라고 주어졌고요. 이거분의 전압 V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계산기로만 계산이 나오는 문제예요. 계산기 안 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오냐? 4 마이너스 J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0.2모의 컨덕턴스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컨덕턴스 문제가 나오면요. 저항으로 바꿔서 하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 컨덕턴스를 구하라 해도 저항을 컨덕턴스로 바꾸고 컨덕턴스를 저항으로 바꾸고 무조건 저항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먼저 컨덕턴스 2개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2를 저항으로 바꾸면은 컨덕턴스 저항 R은 컨덕턴스 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덕턴스가 0.2이기 때문에 0.2분의 1로 하면은 저항값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값은 얼마가 되냐?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5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저항 2개가 컨덕턴스 2개가 직렬이래요. 그러면 저항 2개를 직렬 연결을 했을 때 R 토탈은 5 더하기 5로 10옴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항까지 만들어 줬고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전압이니까 우리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였어요. 그럼 V를 구하라 했으니까 V는 I, R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I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3A가 주어졌고 저항은 10옴이니까 3 곱하기 10 하면은 전압은 30V가 되겠네요. 답은 30V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평형 3상 성형결선에 있어서 성감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Y결선은 성간전압 VL과 상전압 VP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습니다. 근데 성간전압 VL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이게 있었고요. Y결선에서의 두 번째는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선전류 IL은 상전류와 똑같아. 요거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물어보냐를 찾아주면 되는데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를 찾으라 했기 때문에 성간전압 VL은 루트 3 VP 얘를 찾아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VL은 루트 3 VP를 찾아주면 됩니다. 루트 3 VP.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표면 전압 밀도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선 밀도는 몇 클럼 퍼 제곱미터인가 입니다. 내부라는 말이 나오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체는 외부에만 존재합니다. 내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그래서 내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0입니다. 0. 그리고 전기 이도는 웬만해서는 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0이 나오면은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은 저희 전기 이론에서는 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숫자가 다 주어져요. 근데 0이 나오면은 의심을 해봐라. 그래서 답은 0이고요. 31번입니다. 평균값이 220V인 교류 전압의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 저희는 이 교류 전압은 시료값 대문자 V, 평균값은 VA였습니다. 이 두 개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료값 V는 루트 2분의 VM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평균값 VA는 파이분의 2VM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시료값과 평균값을 뭐로 바꾸라 하냐? 최대값으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하고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문제가 최대값으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최대값 VM은 2분의 파이 VA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평균값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 시료값에서 최대값 구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지금 2분의 파이 VA 요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대입을 했을 때 2분의 곱하기 3.14 곱하기 VA 평균값이 220이었습니다. 요거 계산해서 하면은 VM은 최대값은 346V.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어느 회로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하였다. 주파수를 2배로 하였더니 전류의 크기가 2배로 되었다. 이 회로는 어떤 소자냐입니다. 지금 L이냐 콘덴서냐입니다. XL은요 오메가 L이라 했고 얘는 2파이 FL이라 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는요 XC였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 얘는 2파이 FC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I는 XL분의 V입니다. I는 XC분의 V입니다. 이거는 I는 오메가 L분의 V가 되는 거고 2파이 FL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얘도 I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는 거고 2파이 FC분의 1분의 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I는 어떻게 바뀌냐? 콘덴서는 I는 오메가 CV 2파이 FCV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항값을 바꿨을 때 전류가 증가하는 걸 찾아주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증가하면은 저항은 감소합니다. 그러면은 코일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답은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콘덴서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33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V는 200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더니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L만의 회로에서는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느리다였습니다. 그리고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빠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전류 I는 어떻게 주어졌냐? 전류 I는 5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V는 200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 오메가 t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상이 있는 거라 했어요. 플러스는 앞선 거고 마이너스는 뒤진 거였어요. 그럼 지금 전류가 어때요? 90도만큼 앞선대요. 그럼 지금 전류가 90도만큼 앞선 거 뭐예요? C만의 회로입니다. C만의 회로. 그러면 C만의 회로라는 말, 콘덴서를 찾아주면 되는데 보기에 콘덴서가 없어요. 왜? C만의 회로는 다른 말로 용량 리액턴스를 하죠. 그래서 용량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L만의 회로는 인덕턴스라는 말이 없으면은 우리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유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라는 말이 없거나 인덕턴스라는 말이 없으면은 용량성, 인덕턴스는 유도성, 이거로 바꿔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기에 콘덴서라는 말이 없으니까 용량성이라는 말을 찾아서 답은 용량성 회로 1번이 됩니다. 34번입니다. 히스테리식스 곡선의 기역, 가로축, 행축과 니은, 세로축, 종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는 뜻입니다. 먼저 히스테리식스 곡선은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뭘 하라고 했냐면요, 높이공 모양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은 얘가 히스테리식스 곡선이라 했습니다. 얘가 히스테리식스 곡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로축, 행축으로 본다라고 했고, 얘는 세로축, 종축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로축과 만나는 점, 가로축, 행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한다 했고요. 얘는 세로축, 종축과 만나는 점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은 이 곡선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요, 세로축, 종축은 무엇을 나타내? 가로축, 행축은 무엇을 나타내? 세로축과 종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을 나타내? 가로축, 행축과 만나는 점은 무엇을 나타내? 요걸 물어봅니다.
세로축은 뭘 나타내냐면요. B, 자손 밀도를 나타냅니다. 가로축은요. H, 자개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종축과 만나는 점은요. BR, 잔류자기를 나타냅니다. 가로축, 행축과 만나는 점은요. HC, 보호자력을 나타낸다. 요 말로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사실 곡선 문제에다가 결국에 뭐와 뭐를 나타내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기억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 말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먼저 가로축을 물어봤습니다. 가로축. 그럼 가로축은 뭐예요? 자개의 세기. 세로축은요. 자손 밀도.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은 자기장의 세기, 니은은 자손 밀도를 찾아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35번입니다. 5마력을 와트 단위로 환산하면입니다. 1마력은 746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5마력이기 때문에 5 곱하기 746 하면은 5마력 와트로 단위 환산됩니다. 답은 3번 3730입니다. 36번입니다. 전력량의 단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력량은 W는 단위가 줄로도 표시되지만 얘는 와트 세크로도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아니면 와트 세크 둘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답은 지금 줄은 없기 때문에 와트 세크 1번입니다. 37번입니다. 세변의 저항 RA, RB, RC가 15ohm이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의 회로에 갑변의 저항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Y를 델타로 바꾼다가 있고요. 델타를 Y로 바꾼다가 있습니다. 요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델타를 Y로 바꿀 때는요. 델타는 Y보다 3배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델타를 Y로 바꾼다. Y는 3분의 1 델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분의 1 델타 또는 3분의 델타죠. 3분의 1이 결국에는. 그래서 3분의 델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찾아주시면은 지금 Y를 델타로 바꾼다 했으니까 15 곱하기 3 해서 45ohm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8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20mH의 코일에 30A의 전류를 흘릴 때 저축되는 에너지입니다. 아까 저축되는 에너지 콘덴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일이에요. 콘덴서와 코일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코일의 저축 에너지입니다. 코일의 저축 에너지 W는 2분의 1 Li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W는 2분의 1 곱하기 L 인덕턴스가 얼마가 주어졌냐면요. 20이 주어졌네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는 30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은 에너지는 9줄이 나옵니다. 답은 4번 9줄입니다. 39번입니다. 어떤 전지에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면 이 전지에서의 나오는 전기량은 전류가 ohm의 법칙 전에는 I는 T분의 Q로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기량 Q는 IT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를 물어봤기 때문에 IT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대요.
근데 우리는 시간은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 19 곱하기 60 얘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3000클럭. 답은 3000클럭이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11옴, 임피던스는 4 마이너스 J3옴의 직렬회로에서 교류전압 100V를 가할 때 합성 임피던스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임피던스가 두 개죠. 하나는 그냥 제가 임피던스 1이라고 표현할게요. 임피던스 1은 2 플러스 J11이라고 주어졌고요. 두 번째 임피던스는 4 마이너스 J3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들을 두 개를 합쳐야 돼. 하나의 임피던스로. 그럼 이 두 개를 하나의 임피던스로 합칠 때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니까 6이 되고요. 플러스 J11 마이너스 J3이니까 10이라고 마이너스 3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 6 플러스 J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6 플러스 J8 요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임피던스예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값이죠. 계산을 하라는 값으로 나오면은 절대값 임피던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뭐라 했어요?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는 10옴이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주로 전전압 다이오드로 사용되는 것은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2번입니다.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에 전송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클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송 밀도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송 밀도 D는 A분의 Q로 구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입실론 2로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전선밀도 D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개의 세기, 요 2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하고 전선밀도 D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2는 입실론분의 D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했을 때 우리는 이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D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공기 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비유전율이 얼마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유전율이 2.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아예 입실론 S를 넣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2.5분의 전선밀도 D를 계산해야 됩니다. 전선밀도 D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계산했을 때 전개의 세기가 얼마가 나오냐? 9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반자성체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반자성체를 기억하는 것보다 저희는 이 강자성체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자, 강자성체는 니, 코, 철, 망을 기억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었고요. 상자성체가 백금, 공기,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반자성체는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이다. 요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음 중 반자성체는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중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안티몬입니다. 44번입니다. 비투자율이 1인 항상철심 중에 자장의 세기가 H였다. 이때 비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꾸면 철심의 자소 밀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소 밀도 B는 A분의 파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뮤 H였습니다. 근데 지금 비투자율이 얼마였단 거예요? 뮤는 뮤 제로와 뮤 S가 합쳐진 게 뮤였어요. 근데 비투자율이 1이었대요. 1일 때는 그냥 이건데 비투자율이 10일 때래요. 그럼 당연히 얼만큼 커져야 돼요? 1일 때보다? 10배 커진다. 그래서 자수밀도 얼마 커져야 돼요? 뮤랑 비례 관계니까 10배 커진다. 답은 10배 커진다. 3번입니다. 45번입니다. R이 4옴, XL이 8옴, XC가 5옴, 직렬 연결된 회로에 100V의 교류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는 지금 100V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저와 코일, 콘덴서가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은 4옴, XL은 8옴, XC는 5옴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때 임피던스와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먼저 임피던스 보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 빼기 XC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피던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임피던스는 하고 물어봤을 때는 숫자를 물어봤잖아요. 임피던스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였습니다. 계산을 하라면은 절대값으로 하면 되고 공식으로 물어봤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I는 계산해야 되니까 절대값 임피던스를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러면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빼기 XC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8하고 5 빼면 얼마예요? 3입니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계산 안 해도 뭐라 했어요? 3, 4, 5, 4, 3, 5, 8, 6, 10, 6, 8, 10이었죠. 얘들은 계산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5입니다. 그러면 I는 5분의 100. 계산하면은 전류는 얼마예요? 20A. 전류 20A 흐릅니다. 그리고 어떠냐는 거예요. 이상차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상차. 임피던스하고 물어본 거는 어떠냐, 이상차가 어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차 봤을 때 저항은 동상이니까 의미 없고 코일이냐 콘덴서냐인데 뭐가 더 커요? 코일이 더 큽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느리다. 그러면 전류가 느리다. 뭐예요? 유도성이야. 그래서 코일은 유도성, 콘덴서는 용량성이라고도 아까도 한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유도성이야. 그래서 20A의 유도성을 찾아주니까 답은 1번입니다. 46번입니다.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A이고 선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델타 결선은 VL은 VP와 같다 했고요. IL은 루트 3IP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상전류 IP는 루트 3분의
IL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40을 계산을 하면은 IP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IP는 24만페야 4번입니다. 47번입니다. 플레밍의 N손 법칙에서의 전류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은 이거는 아까 했었죠. 답은 중지였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그래서 세 번째 중지 1번입니다. 48번입니다. 어떤 저항 아래 전하 V를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은 I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요게 은근히 쉬우면서도 헷갈려 하시는 게 많아요. 왜? 일단 전류 쓸게요. I는 R분의 V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주어지면 쉽게 해요. 근데 지금 숫자가 안 주어졌어요. 그거 그냥 20% 줄인대요. 그래서 못 한대요. 근데 쉬워요. 자, 1로 잡으세요. 1로 그냥. 1분의 1이니까 당연히 1이었겠죠. 근데 얼마예요? 줄인대요. 1에서 몇 프로 줄인대요? 20% 줄인대요. 그럼 1에서 20% 줄이면 얼마예요? 0.8이요. 그래서 얘를 0.8분의 1로 계산하면은 바뀌겠죠. 얼마 바뀔게요? 1.25. 그래서 답은 1.25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이 없을 때는 10이고 10 같은 숫자로만 계산해서 때려버리세요. 그러면은 쉬워요. 그리고 몇 프로 줄이냐? 그거 퍼센트만 줄이십시오. 그만큼만. 근데 대부분 계산하기 쉬운 게 1이에요. 100으로 올라가면은 또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숫자 안 주어지고 뭐 몇 프로 줄이고 몇 프로 올리냐 이 말 나오면요 1로 계산해서 1에서 퍼센트지 올리고 1에서 퍼센트지 내려서 계산하시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25 답은 3번입니다. 49번입니다. 2kV의 전압과 콘덴서의 정정 용량이 1마이크로패럿일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는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는 2분의 1 QV가 있었고 2분의 1 CV의 제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정정 용량이 주어졌으니까 얘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답은 1번 2가 나옵니다. 2줄 답은 1번입니다. 50번입니다.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으로 알맞은 것은 전류의 발열은 주대 법칙입니다. 답은 2번 주대 법칙이고요. 51번입니다. 1마이크로패럿, 3마이크로패럿, 6마이크로패럿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한다. 병렬은 콘덴서의 병렬은 다 더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0. 답은 1번입니다. 52번입니다.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R분의 L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RC 직렬 물어봤으면 RC입니다. RL은 R분의 L, RC는 RC.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RL이기 때문에 R분의 L 4번입니다. 53번입니다. 전기저항 25옴에 5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순식간 물어봤습니다. 일단 전류값부터 구해야 돼요. 전류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 R분의 V 하니까 25분의 50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2A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의 전류는 시도값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구하라는 거예요? 순식값으로 구하래요. 순식값. 그러면 순식값 I의 기본 틀은 뭐였냐? IM sin 오메가 T 요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값 I는 루트 2분의 IM이 바로 시도값 I예요. 그러면 최대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IM은 루트 2 I가 된다. 그럼 지금 I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최대값으로 바꾸니까요.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요거 찾아주시면 답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라는 값이 얼마가 주어졌어요? 단 각속도 오메가는 377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오메가에다가 뭘 넣어줘야 돼요? 377이야. 요렇게만 요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주니까 답은 3번입니다. 54번입니다. 진공 중에 10-6승 클롱, 10-4승 클롱의 두 점전화가 1m의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클롱의 법칙입니다.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얘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계산 안 하고 했으니까 계산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얘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니까 답은 2번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5번입니다. 저항 이온과 삼음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다 였습니다. 그러면은 직렬 접속이니까 5분의 1 하면은 답 나오겠네요. 그럼 5분의 1 하면은 0.255. 답은 2번입니다. 56번입니다. 저항 300옴의 부하에 9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저항 R 주어졌고요. 전력 P 주어졌습니다. 90kW. 전류 I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고 떠올라야 될 거 공식 뭐예요? P는 전력 P는 VI I제곱 R R분의 V 제곱. 여기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류 저항이니까요. 얘 이용해야겠네요. 근데 전력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은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전류는 I제곱은 R분의 P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뭘 구하는 거예요? 전류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류의 제곱이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전류를 원했어요. 그러면 전류 I는 제곱을 없애면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R분의 P 얘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루트 300분의 90kg니까 공 3개를 뒤에 붙여주는 얘를 계산하면은 전류 I 17.3A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7번입니다. 진공 중 비유전율은요 1이라 했습니다. 답은 1 찾아주면 됩니다. 입니다. 58번입니다. 12V는 몇 줄인가? 몇 줄이냐는데요.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얘는 지금 단위가 전압입니다. 근데 줄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얘가 지금 전자의 전기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V는 Q분의 W 했었죠. 전기량이에요, 전기량. 근데 전자의 전기량은 이렇게 소문자 2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의 전기량이구나.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W는 VQ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전자의 전기량이다. 그래서 전자의 전기량은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지금 얼마가 주어졌어요? 10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10이에요. 전압. 10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하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요 공 하나하고 뭐하고 바꿔요? 요거하고 하나 없어져요. 그러면 답은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찾아주시면은 답은 4번입니다. 59번입니다. 금속도체의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항은요. 오음의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요거 기억하시면은 찾을 수 있어요. 말로만 바꾸세요. 저항은 그럼 뭐예요? 저항은 전류의 반비례, 전압의 비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왜 그러냐? 이거는 오음의 법칙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저항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저항 R은 A분의 노우 L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로도 나올 수 있어요. 말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은 전류의 반비례, 전압의 비례 이게 없다. 그러면은 저항은 면적의 반비례, 고유 저항의 비례, 길이의 비례 이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찾아주니까 저항은 고유 저항의 비례, 면적의 반비례. 답은 4번입니다. 60번입니다. 2옴과 3옴의 저항을 병렬로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약 몇 배인가? 자, 보겠습니다. 저항을 병렬로 접속한답니다. 그럼 R 토탈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은 저항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직렬일 때는 R 토탈은 얼마예요? 2 더하기 3입니다. 5입니다. 이때 전류값을 얼마로 할 거냐 이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몇 배 차이인지. 그래서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R분의 V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10으로 넣죠. 전압을 10으로 넣었을 때 1.2분의 10입니다. 전압은 5분의 10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이 얼마고 얼마일 때 몇 배 차이 나냐 비교할 수 있죠. 그럼 그러게 몇 배 차이 난다 비교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배 차이가 나냐? 4.17배 차이가 납니다. 답은 4번입니다.